4월 4일 목요일 미주노래 속보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저희가 속보 뉴스를 통해서 오늘 시장이 급락한 이유를 설명해 드렸지요. 자, 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13분 전에 다우는 마이너스 1.35, 나스닥은 마이너스 1.40, S&P 500 마이너스 1.23, 러셀 2000 마이너스 1.02로 4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이 하락 마감한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잠시만요. 상당히 좀 이상한 것은 채권 시장은 요동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채권 시장은 10년물 금리 보이십니까? 이 금 시장도 그렇고 뭔가 상당히 기분 나쁜, 비트코인도 하락됐다가 비트코인은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자, 일단은 전쟁의 복합적인 거죠.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은 언젠가는 한번 크게 붙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저께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와이프인 질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그만 이스라엘 도와주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왜 이런 기사가 나오지 했는데, 자, 일단 속보 뉴스 전해드린 좀 전에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명의 연준 인사가 나왔거든요. 닐 카시칼이랑 그 다음에 또 한 명 굴수비. 오케이. 자, 닐 카시칼이 총재는 무슨 말을 했는가?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지금 파월을 닮아서 그런가 연준 인사들이 이거 되게 여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떡 장사처럼 말을 계속 뒤집어요. 아니, 이렇게 입이 가볍고 믿지 못할 행동을 하면 좀 언행에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데 무슨 자기들의 한마디 한마디 시장이 출렁인 거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좀 답답하죠. 자, 일단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올해 세 차례로 예고했던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오늘 닐 카시칼이 미네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3월 미국 중앙은행 회의에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인플레이션 저감이 계속 정체된다면 연말까지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시카리는 이날 이 펜션스 인베스트먼트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방으로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뻗어 움직이게 된다면 중앙은행은 다시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갖게 될 것이라며 현재 경제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시카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계속 강해질 경우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0 범위에서 장기간 더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고금리에도 물가 저감 효과가 없다면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뒤집었는데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갖고 있는 카드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원유값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옆으로 지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위로 치솟고 있는 거죠. 자, 사흘 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금리 인하를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해 인하 시기 전망을 상반기 밑에서 하반기로 후퇴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런 이유로 국채 시장 수익률은 최근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분기 급격하게 올랐던 증시가 하락세로 반전을 했고 오늘 아주 난리가 났죠. 게다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어저께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강력한 생산성과 공급망의 반등, 탄력적인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하락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하락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하고 GDP의 지속적인 강세와 실업률, 인플레이션의 점진적인 감소가 올해 내내 지속된다면 연말, 그것도 4분기에 금리 인하를 한번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다소 양보했던
3분기 인하마저도 예상을 부인하면서 인하폭도 75bp보다 낮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원유 가격, 금 가격 일단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금값이 온스당 2,300달러를 처음 돌파하는 등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죠. 자, 글로벌 경기 회복의 분위기, 중동의 불안감 등의 영향인데요. 통상 가격 움직임의 방향이 원자재와 반대인 미국의 달러마저 지금 강세를 띠고 있죠. 근데 이게 연준으로 하여금 점점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 때문에 중동 정세 악화에 원유 공급에 대한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자,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속보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4일 IC의 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 대비 무려 1.5%, 1.3달러 오른 배럴당 90.6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브렌트유 선물이 근원물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6.59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무려 1.4%, 1.16달러가 상승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중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안 오르는 게 없죠 지금, 그렇죠? 자, 대만 강진으로 인해서 TSMC가 일부 재개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디램 가격의 급등도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드가 신형 전기차 SUV와 트럭의 양산을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수요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끔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조건으로 물가 상승세 둔화를 강조하면서 두 가지 물가 지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CPI와 다음 주 발표하죠. 상무부가 집계하는 PCE 가격지수 상승률인데 두 지표의 움직임은 최근 엇갈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자, CPI 상승률이 올해 들어 예상치를 웃돌며 자, 파월이 표현했던 범피, 즉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시장은 PCE 가격지수 움직임에 더 주목하며 늦어도 7월 안에는 첫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오늘 분위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자, 파월 의장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신중론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큰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6월에서 7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조금씩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죠. 자, 시장이 여전히 6월 인하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는 건 PCE 가격 지수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하향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서입니다. CPI가 도시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측정한다면 PCE 가격 지수는 가게가 실제로 어떤 재화 서비스에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보는데요. PCE 가격 지수는 지난해 10월 전년 대비 2.9% 올라 2%대 진입한 뒤 올 1월과 2월 각각 2.4%, 2.5%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수준이죠. 자, 2월 CPI가 전년 대비 3.2% 올라 예상치 3.1%를 웃돌고 1월 CPI가 지난해 12월 CPI도 각각 3.1%, 3.4% 올라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 시장에 쇼크를 안긴 것과는 다른 양상인데요. PC 가격 지수에 비해 최근 CPI가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는 건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큽니다. CPI는 주거 서비스의 34.8%의 가중치를 적용해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반면 PC에는 16.4%의 가중치만 반영을 합니다. 자, CPI가 PC보다 주거비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월 주거비는 전년 대비 5.7% 올랐고 이는 지난 1년 근원 CPI 상승률 기여분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거비와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하고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슈퍼코어 물가는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PC 가격 지수에서 슈퍼코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를 나타낸 뒤에 지난 2월에는 3.3%로 낮아지고 있고요. PC 가격 지수는 이런 슈퍼코어 물가에 48.4%의 가중치를 두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조적인 물가 둔화세가 최종적인 PC 가격 지수 수치에 더 크게 반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분간 월 초 발표되는 CPI 지표에 긴장했다가 월말에 나오는 PC 가격 지수에 안도하는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인데 최근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여러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시장이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자, 테슬라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창업에 동참했던 오픈 AI 소송을 한 이유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당초 공식적으로는 오픈 AI가 비영리법인 사명을 등지고 영리에 몰두하면서 퇴색했다는 명분을 들었지만 실상은 미국의 투자금 조달이나 인재 영업 시장에서 그들이 블랙홀처럼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왜 머스크가 소송을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 이유가 밝혀졌죠.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의 인공지능 전문가 에단 나이트가 회사를 떠나 XAI에 몸담았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응답한 내용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머스크는 테슬라의 AI 핵심 인재가 빠져나갔다는 보도에 대해 즉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에단이 당초 오픈 AI로 합류하려 했기 때문에 XAI로 빼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머스크는 지난 3월 X에 다시 오픈 AI가 대규모 보상 제한을 앞둔 공격적인 스카우트로 테슬라 엔지니어들을 빼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테슬라는 급여를 인상하고 있고 이것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미친 인재 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은 AI 혁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마켓에서 활동하는 진짜 AI 인재는 수백 명이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빅테크들이 소수의 재원들을 서로 모셔가려고 몸값 인상을 계속하면서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죠.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데 더블을 불렀는데도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에 더블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no,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AI 붐을 주도하는 오픈 AI는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영리 활동의 핵심이 되는 챗 GPT 서비스를 제공해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가 이끄는 AI 사업부는 검색이나 플랫폼 서비스보다는 무인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분야의 AI를 접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시중의 자금을 오픈 AI로 쏠리게 만들고 그로 인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개발자들끼리 전자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때문에 뒤처진 머스크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 부진과 더불어 최악의 사업적 한계를 맞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한때 그의 제자로 불렸던 오픈 AI의 창업자이자 CEO인 샘 알트만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죠. 자, 테슬라는 지난해 여름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도조라는 슈퍼컴퓨터에 올해 말까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래가 불투명한 이 전기차 회사가 자율주행 서비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AI 붐까지 따라잡을 사업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첨단 기술을 독점할 때와 경쟁자가 나타날 때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인재 싸움이네요. 그렇죠? 네, 인재 싸움. 자, 중동에서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앙숙인 이란과의 무력 충돌 우려가 불거지면서 현재 국제 금값이 처음으로 2,3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참 엄청나네요. 자, 오늘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고용 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아까 속보 때 보여드렸듯이 지금 급 하강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포드가 캐나다의 전기차를 생산을 2년 연기한다는 소식입니다. 참
일단 애플이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애플 차를 포기한 대신에 이 가정용 로봇을 만들겠다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플이 가정용 로봇을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찾아서 올인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이게 과연 애플의 발목을 잡아줄까요? 아니면 애플의 날개를 달아줄까요? 참 오늘 발표된 미국의 실업상 청원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근데 두 가지 다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미국의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첫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 다운페이 대출 프로그램 신청 건수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총 2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그램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격 대상 주민들에게 다운페이 최대 20% 또는 15만 달러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공정 대우,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압박, 중국의 산업 공공 과잉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탐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월가의 보너스가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17만 6,500달러로 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관련과 이에 관련한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이달 개시될 전망인데요. 대통령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겁니다. 자, 11월 대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 대법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어제 치러진 파워볼 복권 당첨에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당첨금이 무려 12억 3천만 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이고요. 이 1등 당첨금은 미국 복권 역사상 8번째로 복권 열풍이 높은 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5달러를 또다시 돌파한 LA와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 평균 가솔린 가격 인상세가 지속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 하락과 악화와 주가 하락으로 고전하는 테슬라가 인도 진출을 추진하며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달 인도에 20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물색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접은 애플이 가정용 로봇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확한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애플의 로봇 개발이 아이폰 이외에는 새로운 수입이 없다는 부담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쉽지 않은 장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오늘과 같은 장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에 저희가 되게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멤버십으로 들어오시고요. 저희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구독하고 계시면 제가 프리장에서의 팔런티어 속보, 그 다음에 본장에서의 시장 폭락에 대한 속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렸거든요. 미주놀이 여러분,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순발력이 뛰어난 미주놀의 영상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